며칠 사이에 거리의 가로수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들도 단풍이 들고 있는데요. 벚나무는 봄의 벚꽃도 예쁘지만 가을의 단풍색도 참 곱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란색부터 붉은색까지 벚나무의 가을잎은 색감도 참 예쁜데요. 가을이 되면 길에 떨어진 벚나무 낙엽을 주워서 책 사이에 끼워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을 흠뻑 담은 나뭇잎 책갈피를 나중에 발견하면 책장 사이에 책갈피를 꽂았던 그때 그 시간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샘 라디오의 강희입니다. 오늘은 가을잎, 단풍잎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가을이 성큼 와버렸는데요. 그 가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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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꽃샘 라디오의 강희이고요. 네, 저는 한진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솔입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보면 낙엽이 하나씩 정말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느끼시죠?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알바를 해서 정말 일을 하고 있답니다. 발열 체크라고 아시죠? 관공서에 들어가자마자 정상입니다. 그럼 멘트가 나오죠? 그 일을 우연치 않게 5월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시간씩 하는데, 정말, 남들은 소상공인들도 정말 장사들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저는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꿀 알바를, 남들이 그래요. 꿀 알바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소멸되기를 저 혼자 또 소망을 해봅니다. 요즘 각자의 근황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한진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네, 저도 나름대로 할 일 해가며, 네, 저도 조금 알바도 하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죠? 우리 은솔님은 또 요즘 어떤 게 지내고 계시나요? 오래간만에 뵙죠? 네, 오랜만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도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들꽃도 많이 찍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솔님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하늘이 요즘에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바로 앞에 또 꽃이 있어요. 오늘 꽃을 꽃도, 보고 방송을 은솔님 이게 해서 꽃도 준비하셨죠? 꽃을 좋아하는 은솔님. 너무나 꽃을 좋아해요. 길거리 가면 사진도 잘 찍으시지만 꽃에 대한 너무나 그런 감동, 사진도 잘 찍으시는데,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가을인데, 또 어디 무슨 단풍 구경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은 축제, 요즘 축제 하나요? 코로나 시대에? 축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어디? 지금 예. 앞에 있는 꽃처럼 예. 구절초가 좀 유명한데 산에를 갔다 왔는데 축제는 없어지고 꽃만 가득 이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 부조주 축제. 그래서 지금, 맞아요. 거기는 이른 새벽에 가면 정말 물 한 개가 예쁜데 대낮에 가갖고 뜨거워서 혼났어. 진짜 예뻐요. 거기는 근데 축제 기간인 돈을 받잖아요. 입장료를.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입장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다르게 예전에는 그 예. 밑에 모래 예. 그 벼에라구나 배에다가 이제 예, 예. 글을 써야겠잖아요. 근데 거기를 공원을 만들어 놨어. 아, 그래가지고 더 예쁘긴 한데 축제 기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야외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공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참 저도 좋더라고요. 몇 년 한 전에 번씩 가봤어요. 나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서 보면 보여, 위에 뭐 그림이라든가 두름인가 뭐 그러던 그게 지금 없어지고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예. 몇 년 사이에 못 가보고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올해도 가야 되는데 논이 길을 있어가지고 놓쳤어요. 그 논에다가 글을 새겨서 네, 네. 가을 느낌을 이렇게 헛삽에도 그려놓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쉼터식으로 그럼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을 정말 단풍들이 내전산이나 백양사 너무나 이쁘거든요. 아, 지금은 선운사를 가면 참 이쁠 거예요. 선우사. 우리 내일 당장 갈까요, 그럼? 아, 가야죠.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한진혜 씨 요즘 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저도 못 가고 가봤지만.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예, 지난번에 우리 방송 끝나고 예, 예. 사회적 경제 박람회 거기 갔었잖아요. 아, 생태 치명자산 박물관에. 밑에? 예, 네네. 예. 거기도 참 좋았어요. 네. 잠깐 구경했죠, 그때도. 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해서 70%를 넘겼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이제까지 모두 힘들지만 잘 버텨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코로나가 빨리 그 힘을 잃고 정말 소멸되기를 또 바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마스크는 벗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죠. 답답하지만 좀 더 마스크를 쓰고 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샘 라디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답답하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가 잘 방역수칙을 지켜야죠.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궁금하시죠?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의 김윤영 부장님이신데요. 지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렇게 우리 부장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화일동에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영 부장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 그러면 평화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저희 평화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3대 기능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 3대 그게 있거든요. 아, 잘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복지관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게 서비스 거리가 3대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3대 그럼- 기능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평은 어떤 취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온평이 최근 평화동이 좀 핫 이슈로 지금 네, 네,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온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평화일동 주공아파트 뒤편 학산요양병원과 체육공원에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 12월, 올 1월까지 해서 조성공사를 마치고 2월 달에 저희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온평을 만들었는데요. 온평이 무엇이냐 하면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온평은 처음 온평을 만들게 된 취지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하면서 수년 전부터 주민들만의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복지관도 개방돼 있긴 하지만 네. 복지관은 이를테면 수요자 중심이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주민분들께서는 주민분들 스스로 어떤 공간이 좀 있어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욕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이라는 사업을 저희 복지관에서 위탁을 맡게 되면서 네. 주민들 욕구를 반영하고자 주민 공유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네, 거기 공유공간 온평의 뜻은 따뜻할 온자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평화마을을 만들자. 아.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뜻으로 네. 온평이라고 저희가 온평을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주민 공유공간에서는 누구나 쉽게 네. 지역 주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네, 특별하게 대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또는 오후 7시까지는 현재 가능합니다. 아. 대관도 다 무료인가요? 네,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온평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빨래방도 있고요. 주민 공유 주방도 있고 회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 또는 요일대에는 아무나 누구나 오셔서 쉽게 차 한잔 드시고 갈 수 있는 약간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네.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또 제가 알기로는 온평에서 활동하시는 마음 이음단이라는 그 또 회원님들이 무료로 봉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마음 이음단이라는 그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마음 이음단은 저희가 돌봄 공동체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온평에서만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평화 일동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온평에서는 이제 복지 거점 공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예, 저희 기관에서는 명칭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마음 이음단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올 2월 달에 온평 개소식 전에 이제 발대식을 12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저희가 30분이 지금 마음 이음 단원으로 신청을 해두시고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 이음 단원님들은 현재 온평 주민 공유 공간에 있는 빨래방을 활용해서 독거 세대나 고립 세대 분들 이불 빨래 등을 직접 수거해서 빨래를 해주고 그다음에 건조해서 갖다 드리는 역할, 또 새로 평화동에 또 이사를 오신 분이거나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있으면 환영식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해주시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분들하고 예전 시골 같았으면은 네. 윗집 아랫집 숟가락 몇 개 네. 있고 무슨 사정 있고 네. 부부싸움 하는 것까지 다 아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옆집에 누구 사는지 윗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음단분들께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도 입주자 그 이웃 맺기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분들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그 활동을 원활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국이어서 계속 코로나19 단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좀 하고는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분, 4분 이제 적게 인원수를 좀 분배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음단분들께서 이제 그 마음안보 전달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밀키트나 배달 음식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독거 세대나 1인 가구 세대에 저희가 이음단분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고 아니면 지역 내 상권에서 저희가 음식을 구매를 해서 갖다 드리면서 똑똑똑 안녕하셨어요 안부도 묻고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평화일동 꽃도 많이 또 심어주세요. 그 화단도 조성을 하셔서 이쁜 미니 정원도 한번 같이 만드셨고요. 여기에는 지금 마음 이음단만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또 네모의 꿈이라고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네모의 꿈 공동체분들과 네. 마음 이음단 돌봄 공동체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초록정원사 분들을 또 저희가 몇 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셔가지고 그 평화 주공 1단지 안에 네, 저희가 네. 미니 정원을 또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쁘게 잘 있고요. 주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고 거기에서 좀 심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셔서 보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와, 네, 온 동네 평화마을 온평인데요. 그럼 마음 이음단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주로 주민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마음이음단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분들은 열려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오셔서 활동이 가능하신데 네. 저희가 현재 지금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다 하시면 좋죠. 근데 저희는 이게 강요는 드리지 않아요. 언제 무엇을 하는데 꼭 오셔야 돼요. 뭐 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을 활동이 시작되다 보면 봉사활동이 네. 되다 보면 그게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내가 정말 힘든데 맞아요. 가야 되나? 네. 안 가면 내가 조금 그럴까? 이런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요드리지는 않고요. 생업이나 본인의 이제 스케줄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할 수 없지만 지금 30분 정도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30명이
한 번에 전부 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조별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별로 나눠서 활동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고 내가 그 활동해야 되는 날에 조인데 이게 조금 내가 생업이나 본인의 개인 스케줄에서 어려우시면 다른 마음 이음단이나 대체할 수 있는 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당초 계획은 네. 그 경미한 알코올이나 우울이 좀 있으신 지역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 모집을 좀 하고 활동을 하면서 멘토 멘티 역할을 서로 하시면서 경미한 알코올이나 우울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되고 또 경미한 알코올이나 우울이 없으신 분들은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시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들 바빠지셨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맞아.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봉사활동들도 그 현재 마을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의해서 네.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프로그램도 넓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넓혀졌다 좁혀졌다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20명, 30명 할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 4명, 5명씩 모이다 하다 보니 횟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대가나 어떤 뭐 포상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을 활동해 주시고 마을을 또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해줘서 현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애쓰시네요. 저는 이렇게 마음 이음단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항상 저 솔직히 그 마음 이음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속으로 되뇌요. 마음 이음단, 마음과 마음을 잇다. 혼자 이렇게 막 되뇌면서 참 좋다. 그래서 저는 마음 이음단을 활동을 하면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곳 주민들하고 인사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체장애인이나 이제 그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말이 마음 이음단이라는 마음과 마음을 잇다, 주민과 주민이 있다.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참 정말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마음 이음단 뜻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그 마을 공동체가 있고 저희 이제 그 각 동이나 지역의 공동체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돌봄 공동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돌봄이라 하면 나 자신도 돌볼 수 있지만 타인을 돌볼 수도 있다는 또 여러 광범위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맞아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했던 마음과 내가 마음에서 나왔을 때 했던 마음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는 뜻은 저희가 돌봐드려야 될 지역 주민의 마음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이어서 맞아. 마음, 이음, 단이라고 지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저희 사업명은 지지케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을 돌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돌봄 공동체는 마음 이음단 이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역할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마음 이음단을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모든 단원님들이 이게 좀 따뜻한 마음들이 다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그 그런 주민들이 마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네. 따뜻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 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네요. 네. 또 우리 은솔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우리 부장님 오셨을 때. 그리고 또 그 네. 옆에 온팽이라는 공간에 레프론이 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레프론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레프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네프로는 사실 기계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슈퍼빈이라는 회사에서 맞아. 만든 기계 이름이고 네.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원 순환 회수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자원 순환 회수 회수 로봇. 로봇. 따라서 해봐요. 자원 순환 회수 회수 로봇. 로봇. 자원 순환 회수 로봇인데요. 현재 그 기계 로봇이긴 한데 약간 자판기처럼 생겼죠. 겉모습은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현재 전라북도에는
고창에 4대, 전주에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마 곧 설치가 되었거나 네.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네. 그 LH 전북지역본부 청사에 네. 한 대가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갈 계획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H 전북지역본부에서 본부장님이랑 실무자분들이 견학 겸 다녀가셨고요. 이 자원순환 회수 로봇은 그 저희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할 때 그 물병이랄지 음료병 PT로 되어 있는 페트병 있잖아요. 네, 네. 페트병을 요새는 뚜껑하고 라벨지를 띄고 버리라고 아마 방송을 그 아파트 내 방송이 많이 나올 아, 예, 거예요. 맞아요. 나와요. 지금 환경운동이 굉장히 지금 지구 탄소랄지 온난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심각하죠. 때문에 PT병을 뚜껑과 라벨지를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캔은 음료수 캔, 콜라나 사이다, 뭐 커피캔, 맥주캔 등등을 이 기계에 넣게 되면 한 개당 10원씩 적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10개를 넣었으면 100원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전화번호, 당사자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일단은 거기에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2,000원이 넘으면 이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 회원 가입은 이 기계를 만든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통장 계좌번호를 네. 이제 입력을 하시면 2,000점, 2,000원부터는 제 개인 계좌로 핸드폰으로 연동된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원 회수 순환 로봇이에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 세대는 어떠한 그 자산보다도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 자원순환 회수 로봇을 저희가 도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기계인지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주민분들 입소문도 타시면서 처음 3월 23일 날 이 기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4월 넘어서 5월 스승의 날 전까지는 일주일에 아니다, 4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게 그 용량이 다 차면 안에 있는 걸 비워줘야 되거든요. 아, 네. 기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워줘야 되는데 네. 스승의 날 5월 15일 이후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으로 비워주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을 좀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 길거리가 그렇죠. 많이 깨끗해졌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쯤 넘어가니까 하루에 이제 2번씩 SC. 아침 저희가 출근해서 비우고 오후에 비우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3번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집어 넣게 되면 그 개수, 집어넣은 사람 네. 그거를 데이터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9월 지금까지 오늘 10월이죠? 네. 저희가 이제 10월 달 거 데이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8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이용 인원이. 이용하시는 분이 800명이 나오네요? 네, 8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3번을 이용을 했으면 그 3번이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한 번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제 거 전화번호는. 그럼 정말 800이 온전히 80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800여 분이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만 이용하셨으면 1600명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한 달에 3번 이용했으면 그 또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어마어마하네요. 거예요. 예. 어려운 점은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네, 점점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어려운 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좀 젊은 층 이거를 원래 알으셨던 분 타 지역에도 이게 있거든. 전국에도 네, 좀 네.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확산된 건 아니지만 전국에도 곳곳에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던 다른 타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네. 아 전주에도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게 뜨니까 동산동에서까지 오신 분이 아니 그거를 내가 많이 버려야겠다라는 의무감보다는 기계를 활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셔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주는 평화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산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교육의 교육 목적으로 차원에서. 이렇게 자원도 넣어서 네.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이 모이면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 환경을 살 수 있는 교육적 목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로송동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풍남동 네. 풍남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은 매일 오시지는 않고 가끔 이제 생각나시면 오시고요. 대부분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말 FM 정말 교과서적으로 PT를 하나하나 다 뚜껑 제거하시고 나벨지 제거하시고 물로 다 씻어내시고 말려서까지 오시는 분들도 제가 뵀고요. 또 거기 오시면 집에 나오기 싫은데 이 재미에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넣는 재미로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셔서 거기가 저희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저희 주민 공유 공간 온평 옆에 2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각자 이제 넣으시면서 어느 동네 살아요? 나 여기 살아요. 그러면 그래요? 나 거기 윗집인데 나 거기 옆동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상호 이제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시고 이건 제가 목격했던 적이에요. 네, 제가 목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캔하고 PT만 수거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맞아요. 파생된 효과는 주민들 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매개체가 된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어려우신 점을 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네.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예, 이제 아직도 일단 조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고장도 좀 날 것 네. 같고 왠지.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캔하고 PT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 캔이 페트병이 투명한 것만 현재는 돼요. 음료수병은 안 되네요. 색깔이 있는 거 말고. 예, 유색 있는 거는 투명한 거. 안 예. 되거든요. 이를테면 PT로 되어 있는 맥주병이랄지 막걸리병 흰색이랄지 요거는 아직 인식이 안 되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색 있는 PT가 들어가면 현재 PT로 나일론을 만들어서 이런 옷을 만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뭔가 그런 제작이나 공정하는 재생산할 때 뭔가 좀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있는 것 같아서 유색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좀 고장이 좀 많이 났었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줄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계속 해드렸고 안내해드렸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물질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아까 그 용량을 다 차면 비워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것도 그거를 많이 수고로울 것 같아요. 용량 초과가 되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기계 안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빼서 내야 되는데 이 경우는 7, 8월 달에 6, 7월 5, 6, 7을 7월 둘째 주부터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이제 주말에는 운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소한 양이.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용량 초과된 거 비워내고를 했는데 사실 저도 애쓰시죠. 힘들더라고요. 아니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가서 그 용량을 비워야 되고. 네. 저도 조금 그게 무리가 와서 언제 한번 이제 그 동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 및 공동체에 간담회를 좀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약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자생단체에서 각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 주말에는 그래서 그분들께 비우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비워주고 계세요. 네. 잘 됐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 기계가 약간 그 온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센서 등으로 움직이다 보니 가끔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수리를 해드리는데 애로사항은 그게 애로사항에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자생단체나 공동체 대표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게 차 있으면 그분들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거 왜 안 비워놨냐고.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약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약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그 온평에서 이게 시작할 때 이 네프론을 어떻게 알고 거기다 들여놨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온평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했었어요. 조성하기 전부터. 이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을 기획을 하기 전부터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도 이제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알아보게 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도입했을 때 그 사례들을 조금 몇 가지 검토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 효과가 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그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걸 제가 솔직히 그 온평에 있는 걸 보고 저는 인터넷 뒤져봤어요. 슈퍼뷰 회사를. 그런데 저는 서울 쪽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주도 여기 지금 평화복지관 기점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싶더라고요. 네. 현재 이 시스템은 저희가 고창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신대요. 인구수 대비했을 때 거기 4대가 있잖아요. 네,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그쵸. 생산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에 비해서 회수는 엄청 많이 되죠. 이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0 몇십만 원 정도가 포인트로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얼마씩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개수로 하면은 엄청난 개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각 동에 한 대나 2대씩 계속 보급이 돼서 한다면 저는 이제 기계값에 비해서 그만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네. 환경을 살리기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기계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몰라칠 거야. 분산되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봤는데 그 슈퍼빈 회사하고 안산시역인가 협약을 했더라고요. 갖고 거기는 전국 저기 다 동별로 다 깐다고 하더라고요. 안산시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주는 조금 느린 거더라고. 아, 나도 신기했어요. 그게 레프론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슈퍼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서 봤는데 이게 정말 홍보도 잘 되고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그 규칙만 잘 지켜가지고 넣는다면 좀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벌고 그렇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전- 우리가 자원도 네. 살리는 일이니까. 전주시도 뭐 각통에 더 많이 네프론이 보급돼서 하다 보면 전주시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빨래방 기계라는 것도 좀 생소한데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요? 네. 지금 공유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유 공간 온평에 지금 안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건조기 2대, 세탁기 2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음단 분들이 처음에는 수거해 오셔서 건조해서 이제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갖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제 그거를 의뢰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꾸준히 약 한 30분 정도 이제 같은 분은 아니시고 각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근데 이불이 이제 두꺼운 건 한 채이고 뭐 얇은 건 2개씩 넣을 수 있는데 채수로 하면은 몇십 채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예. 빨래방 그 기계가 있어요? 몇 대 있어요? 온평에? 건조기 2대, 세탁기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온평이 특구 사업이잖아요. 이게 특구 사업이 끝나면 지속 가능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온평 홍보는 지금 동네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의 주변 주민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온평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온평에 나중에 특구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는지. 온평 홍보는 최근에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플러스아임, 일성,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지 돌리면서 온평으로 모의서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고요. 사실 온평은 지금 하루도 쉴 새가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평이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이 사실은 내년까지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도 사실 큰 고민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를 느끼시고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숙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계속 전주시 또는 저희 기관 내부 지역 주민분들하고 조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가 좀 지속적으로 같이 맞아요. 갔으면 그러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원분들한테. 계속 그 공간을 네. 공유 공간 이용하고 계속 이어졌으면 이게 하는 어떤 분이 바람이 그런 있는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구 사업이 끝나면 이게 무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무조건 다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공유 공간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대여료를 조금이라도 수량으로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정말 온평에 진짜 따뜻한 온천처럼 따뜻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단돈 1,000원, 2,000원을 받드는 카페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히 전에 평발이라는 카페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저희가 이제 평발을 그 평화복지관 내에 하면서는 처음에 저는 동네 사람들과 마음을 못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힘든 사람들이 와서 가끔씩 차를 안 마시더라도 추우면 와서 들어가서 쉬세요. 여름에는 더울 때 와서 그냥 쉬세요. 차 안 마셔도 돼요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11월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쉴 공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그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랬는데 온평도 주말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쉴 공간이 없어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평화복지관 근처에. 우리 부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제가 느낀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죠. 거예요. 각도 네, 그 주말하고 저녁 얘기도 나왔어요. 저녁도 9시까지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다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부담이 되고 저도 2달 정도를 네프론 때문에 나오는데도 굉장히 좀 맞아요.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를테면 저녁 9시나 주말에 이용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책임을 지고 조를 나눈다든지 해서 오전에는 홍길동, 오후에는 뭐 맞아요. 김평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나서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요. 몇 분 여쭤봤더니 다 생업이 있고 주말까지 하는 게 또 부담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자생전자 자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첫째 주는 어떤 단체, 둘째 주는 어떤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합의점을 찾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거기 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분,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또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 추울 때는 추운데 왜 저기 앉아 계시지? 할 때 그런 게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 말씀은 저도 많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말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이제 뭐 상해 사고나 뭐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뭔가 이제 조리를 하시다가 화재가 좀 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책임 소재가 굉장히 그거 복잡해지는 맞아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는 조금 운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주말에도 이용하시면 좋죠. 좋은데 이게 복지관 관내에 또 있을 때와 관 외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방금 해주신 말씀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진영 기자님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복지관과 온평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나 어떤 에피소드, 어떤 보람 상황들? 있는 일 같은 예, 거 그런 거 혹시 또 있으시면.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많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엄청 많죠. 이제 저 지역 주민 너무 많아서. 께서 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욕구에 맞지 않으시면 막 뭐라고도 하시고 혼내키시기도 하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개개인의 욕구를 다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럴 땐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 공유 공간 온평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오다가도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음단 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규 입주자 환영식이랄지 마음이음 전달이라고 해서 이제 반찬 배달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갔다 오시면서 이음단분들이 모니터링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것들 좀 들어보면 동네에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주는 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좀 경계를 하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찾아온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음단 단원님들 지역 주민분들 한 두세 분 정도 해서 가정 방문을 직접 가죠. 이사 오신 분들 직접 찾아뵙고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환영한다. 앞으로 우리 이웃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오다 가다가 이제 뭐 장을 본다든지 은행 업무를 볼 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음단 분야 주민들이 인사를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고 고맙다고 나를 아는 척을 해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나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귀찮다. 귀찮아. 아 귀찮아.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이거 주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오지 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죠. 갔더니 어떤 분은 이제 안 오니까 기다려진대요. 또 그 시간에 어딜 가면 안 될 것 같대. 이런 게 사실은 변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싫어요. 아, 왜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나 집에만 있고 싶고 당신 주민분들하고 알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가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곧 오겠지 하면서 기다려지는 마음을 열었군요. 예, 그런 그럴 때 분도 진짜 보람 느끼죠. 맞아요. 예, 그런 세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으시고 나 사실은 요새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온평이나 복지관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같이 하시자고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공예도 같이 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찾아가는 노래 교실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강사 선생님이 많이 못하니까 강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댁을 찾아가요. 집에서 해요 이제 노래를. 아 그래요? 재밌겠다. 1대1로 찾아가는 그래요? 노래식 강사 선생님 재밌겠네요. 박수 치면서 1대1로 하고 그거를 이제 해서 한 곡 완수하는 걸로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저희가 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효과를 보고 있죠. 지금 많이 못 모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비대면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을 맞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주민 공유 공간 온평의 네프론 환경을 위해서는 학원이 있지만 그 제로 웨이스트라고 천연 제품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체험존을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천연 비누, 천연 수세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로 웨이스트 그거를 그 공유 공간 안에 체험존도 만들고 이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열정적인 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지. 온평이 이야. 정말 동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말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죠. 주민과 주민의 닫혀 있는 그런 주민을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오는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 네. 정말 이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마음이음단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네, 드렸는데 이 마음이음단이 우리 동네에 많으면 많을수록 동네에 활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마음이음단 분들이 동네 보안관이 되시는 거죠. 동네 그러시겠네요. 보안관. 네.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내가 마음의 임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 주민을 돌봐줄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담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당신들이 원하셔서 해야 되지 저희가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현재 이제 올해는 목표 30분을 하긴 했지만 이게 31분, 41분, 뭐 50분, 100분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동네는 돌봐드릴 수 있는 분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임단분들이 좀 많이 좀 모집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게
많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니까. 네. 그럼 저기 좋겠다. 그 평화동에 사는 주민들만 마음 네네. 이전에 갈 수 있는가요? 네, 현재는 이제 그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이라는 게 중앙에서 그 구역을 전국에 이제 몇백 군데를 조사를 해서 연구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전주시에는 평화일동, 서사학동, 완산구, 팔북동 이렇게 나왔었나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중에 전주시는 평화일동을 타겟으로 잡고 이 사업을 같이 저희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일동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주시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전주 시민분들이 같이 돌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확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입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궁금하면 또 제 2탄에서 또 모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시는 분은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 우리 온평에서 또 활동하시고 많은 일들을 뭐 정말 오늘 들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김윤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벚나무 이야기와 가을 단풍 이야기 그리고 책카페 이야기를 했는데요. 꽃샘 라디오도 또 하나의 책갈피 또 한 번의 가을 추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아쉽죠? 우리 꽃샘 라디오.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귀한 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꽃샘 라디오 지금까지 저는 강희. 한준예. 은솔이었습니다. 네, 건강한 가을, 좋은 추억 많이 담는 그런 가을이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